앞에 나오시면 더 편합니다. 예, 서 계시면 앞으로 한 1시간 반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휴게 시간 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자리가 이루어지면 선거도 끝나고 올해도 끝납니다. 다음은 17일입니다. 다음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이틀 남겨두고 모여서 아마 몇 표 차이로 누가 당선되는지 그때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 전에 내기하는 게 더 승률이 높을 겁니다만 그때쯤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아마 눈도 오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비는 맞으면은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 아무쪼록 건강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선거와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그 박근혜 씨를 따라다니던 그 이춘상이라는 분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고 그분 얼굴을 저도 처음 봤어요. 아주 박근혜 씨 옆에서 14년 동안 보좌를 했는데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사람인데 나이가 40대고 얼굴이 보니까 아주 동안이더라고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한 40몇 년 하다가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는 좀 덤덤합니다. 기자를 하면은 이상한 죽음, 떼죽음 뭐 이런 것을 원래 취재를 많이 하게 해가지고 남의 죽음에 대해서 뭐 별로 슬퍼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어제는 보니까 괜히 마음이 좀 안쓰러웠습니다. 나이가 40대고 더구나 뒤에서 그 사람이 모시던 사람이 드디어 이제 대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직전에 그런 죽음을 했다고 하니까 박 대통령 그 일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 대통령 자신이 62년 동안 살면서 이 죽음과 삶을 많이 넘나들었던 사람이죠. 또 그 집안도 그렇습니다. 아마 박정희 집안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한국의 표준적인 어떤 가정적 비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 형은 그 박상희 씨라는 분은 원래 이분이 좌익운동을 하다가 그 1946년 대구 폭동 때 폭동을 주도한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진압 경찰에 총을 맞아가 죽었어요. 말을 하자면 우익손에 죽었습니다. 부인은 유경수 여사는 좌익손에 죽었어요. 본인은 보아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씨도 2006년에 유세를 하다가 목에 칼을 맞아가지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 춘상이라는 사람의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집안에서 따라다니는 그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그림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좌우로 갈렸습니다. 좌우로 갈렸습니다. 뭐 통로에 앉지 마십시오. 요 앞에 나오십시오. 통로를 막으면은 혹시 불이 난다든지 했을 때 피난 갈 때 요 앞에 앉으세요. 좌우로 갈렸어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거판은 좌우로 갈려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정직하다.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정책을 두고 우리가 통일을 이룬 다음에는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가 있지만 지금은 체제를 걸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붙기 때문에 정직하게 나누면 좌우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걸 자꾸 보수와 진보 뭐 이런 식으로 호도하지 말자. 정직하게 좌우로 나누자. 그렇게 해야 선거 결과가 아주 정직하게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서로 좌우로 안 나누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좌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어야 할 새누리당은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좌우로 잘 나눠지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까 좌우로 나눠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 문재인 후보 측의 또는 북한 측의 그 작용에 대한 대한민국 세력의 반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좌우로 나누도록 만든 것은 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좌우로 나누도록 하니까 우측도 할 수 없이 좋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좌우로 나누자 해서 성판이 좌우가 되고 있어요.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좌우의 기준은 뭐냐?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느냐 마느냐. 대한민국 헌법에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자유통일하라. 북한은 우리의 영토다. 자유민주주의다. 법치주의다. 시장경제다 하는 이런 원칙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이걸 부인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존중하면 오른쪽이에요. 그것을 부인하거나 북한 쪽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건 좌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나누는 가장 큰 또는 유일한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볼 수 있고 헌법 속에 있는 4대 헌법적 가치가 있습니다. 반공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통일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아주 중대한 명제를 걸고 아주 치열하게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나눠지면은 왜 저는 좌우로 나눠져야 되느냐? 좌우로 나누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거를 하면서 한국의 오늘의 현실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선택의 결과는 아주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도움 안 되는 방향의 선택은 없을 것이다. 진실을 알면은 그런 전제조건을 달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나눠지면은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들이 진리는 없을 것이다. 짓지는 않는다. 좌우로 나눈다는 것은 자꾸 속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랬는데 지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 갤럽이 발표한 건데요. 한국 갤럽이 지방신문과 공동으로 조사한 거 보면은 박근혜 씨가 45.3%, 문재인 40.4%, 그리고 약 5%의 차이가 납니다. 이 가장 종북적인 극좌세력이죠. 이정희 후보는 0.2%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이거죠. 이 진보당은 앞이 민노당입니다. 우리 작년부터 민노당 개선해야 된다. 진보당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장 찍고 해가지고 위원정당으로 개선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법무부에 제출해놨습니다. 아직 법무부가 대답이 없어요.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4.1 총선에서는 약진을 했어요. 10% 지지를 가져가지고 의석수가 10석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10%가 0.2%가 됐어요. 4.11 총선 이후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입니다. 4.11 총선을 통해서 종북 세력을 그 실체를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보가 아니고 이거 종북이다. 종북은 안 된다 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번 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후보 지지율 0.2%, 그리고 아무 배경이 없는 강지원 변호사라는 사람이 0.6%. 이분이 잘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순자 씨 0.1%입니다. 모름 무응답 13.4% 이렇게 되어 있고 각 지역별로 보면 이 박근혜 씨가 수도권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44.7대 43.6, 경기도에서 42.8대 40.1, 서울도 약간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이 43.2대 42.2. 이 수도권은 원래 불리할 걸로 봤는데 수도권에서 근소한 차이로 박근혜 씨가 이기고 충남에서는 52대 30으로 크게 이기고
대구 경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부산이 쟁점인데 부산은 56대 30으로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크게 지는 걸로 제주까지 포함해서 크게 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 구조적으로 상당히 박근혜 씨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40대에서도 40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투표를 세대별을 계산하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돼요. 투표한 사람으로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요. 기권 뭐 이런 거는 없으니까 50세 이상 유권자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포함되는데 50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 투표한 사람 중에서 50%를 차지할 겁니다. 50% 조금 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40대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겨요. 40대 비슷해도 박근혜 씨가 유리한데 일부 조사는 40대에서도 박근혜 씨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요거하고 같은 시기에 조사된 중앙일보 조사는 박근혜 씨가 좀 더 크게 이기는 걸로 48.1대 37.8 10%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뭐 박수 칠 것까지는 없어요. 그건 박수는 결과를 보고 박수를 치든지 여기 박근혜 씨 지지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객관적인 자료만 말씀드립니다. 이 중앙일보가 그 전에 조사한 것보다도 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여론조사는 추세입니다. 추세. 벌어지는 쪽으로 가느냐 좁혀지는 쪽으로 가느냐인데 이게 지난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후보 등록한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느냐 좁혀졌느냐인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종합하면은 일주일 사이에 이 격차가 2 내지 3%에서 5 내지 한 10% 차이로 벌어졌다. 벌어지는 경향이다. 그 다음에 SBS 어제 여론조사입니다. 이것은 46%대 37.8%. 격차가 8.2%. 이건 5차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보다 그 격차가 1.4% 벌어졌다. 이렇게 제가 소개하는 것은 제가 지금 소개한 이 중앙일보 SBS 한국 갤럽이 비교적 여론조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종 여론조사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나오는데 여론조사를 요새 믿을 수가 없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여론조사가 이렇게 반영돼 왜 그러면 이렇게 벌어졌을까 하면은 이 선거 지난 일주일 사이에 뭐가 가장 큰 이슈였느냐를 보면 알아요. 문재인 후보한테 불리한 기사나 불리한 동영상이나 불리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박근혜 씨는 그렇게 큰 실수를 안 했어요. 그것도 여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씨는 서민 대통령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는 귀족 대통령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서민 대통령이라는 이 서민의 부분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어요. 광고에 무슨 의자 위에 앉아있는 사진이 나오는데 그 의자가 꽤 비싼 의자로 밝혀졌습니다. 의자 한 700만 원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안경테가 뭐 60만 원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무슨 동영상이 딱 나오면은 순식간에 그 동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수백만 명